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7거래일인가요? 계속해서 하락하던 거를 이제 드디어 끝마치고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줄곧 이제 시장을 계속 짓누르던 긴축의 공포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더 갈 수 없는 곳까지 이제 가서 만들어진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유가가 5.7%나 이렇게 WTI 기준으로 급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떤 때보다도 좀 증폭돼 있기는 하지만 일단 뉴욕 시장이 모처럼 반등을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양 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1%를 아예 높이 출발을 했고, 사실 이걸 얼마나 지키냐가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였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처음부터 매도에 나서면서 매도세에 밀려가지고 지수 상승폭은 시가보다는 좀 낮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후에 한 차례 또 좀 어떻게 좀 올려볼까, 기관이 약간 매수를 하면서 올려볼까 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만기일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시초가를 뛰어넘는 양봉 전환에는 코스피는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514억을 팔았고요.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5,001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1,414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는 2384.28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3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은 현물에서 코스피에서 현물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샀고 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선물 사고 그 다음에 인버스도 좀 샀어요. 이제 그게 이제 또 해증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출발할 때. 그랬다가 조금씩 지수가 더 이제 상승을 해서 오후 들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에 있다가 매수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는 갑자기 점핑을 하면서 거의 한 8,900억을 사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코스피에 비해서 만기일의 불안이 조금 덜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순매도로 출발했다가 순매수가 됐는데 순매수가 1,144억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했고, 기관은 정작 이제 매수를 계속 지키고 오다가 끝에 이제 매수를 줄였어요. 그래도 825억 순매수로 기관은 마감을 했고,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86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의 최종 지수는 777.81포인트, 어제보다 1.25%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색깔은 빨간색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그래도 우리 도와준 게 환율이에요. 역의 환율서부터 조금 환율이 좀 이렇게 쿨다운 되는 것 같은 느낌 받았고,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최종 환율은 1,380원 80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3원 40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화가 강해졌죠. 그래서 어제 이거는 NDF 시장에서도 이미 알려준 거니까 오늘 이제 우리 그것도 오늘 이제 좀 장을 좀 편하게 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400원이나 또 빠져갖고 결국은 이제 56,000원을 못 버티고 55,000,
56,000원을 못 버티고 55,600원에 끝났어요. 400원이 또 빠지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3,3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기관은 1,171억을 샀고 개인은 2,226억을 샀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외국인만 20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4억 팔았고 개인은 119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84억 팔았는데 연기금은 오늘도 또 134억을 샀습니다. 예. 이건 뭐 연기금 하여튼 LG에너지솔루션에 목숨 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31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75억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외국인들이 주로 산 것들을 LG 에너지 솔루션 206억 순매수, LG 화학 214억 순매수, SDI가 304억 순매수, 셀트리온 90억 순매수, 뭐 이런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거는 LG 화학하고 삼성 SDI, 그러니까 2000 쪽에 그 두 회사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오늘 뭐 엇갈리는데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 개별 종목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오늘은 이제 만기 맞추는 트레이딩을 한 거니까 그런 면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섹터별로는, 오늘 이제 사료, 대두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움직였는데, 이게 뉴스 보내드렸지만,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곡물이 뭐, 어떻게 팔리나 이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곡물이 뭐 87, 그 선박이 87척인가요? 97척인가? 갔는데 실제로 못 사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거는 다 두 척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유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곡물 그 우크라이나 곡물 사간 거 이거 그 사간 애들을 이거 제한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터키라고 불렀던 요새 뭐 튀르키예라고 부르지만 그 대통령과 이제 그 곡물 그 받은 나라 거기 이제 제한하겠다 뭔가를. 그리고 이제 러시아 대사도 11월 이후에 곡물 수출이 재연장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측한 거지만, 이런 이제 그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한 번 더, 이렇게 들었다 놓을 것 같은 느낌은 여러분도 가지시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안정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인트 쪽도, 이거는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인트 섹터 자체가 요새 이제 좀 그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미치는 산업이 굉장히 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특수도료들 요새는 이제 특수도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산업 부문에 그러니까 뭐 IT 부분 전자 부분, 뭐 발열 부분, 선박 부분, 뭐 기계, 건설, 뭐 이게 굉장히 이게 넓기 때문에 이것들의 실제적인 그 수익성 기대를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페인트들이 또 연 이틀 좀 장에서 좀 시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뉴스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로봇 관련주도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로 K 로봇 ETF 이거 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그 거래소에 심사 중이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9월 중에 상장해서 우리가 이제 그 로봇 관련 ETF를 이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로봇 산업 성장 또 정부의 그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투자스쿨에서 그 소개시켜드렸던 로봇 관련 주식도 오늘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뭘 살까요? 로봇? 그럼 뭘 사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종목 선정이 어려우면 ETF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ETF를 사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번 연휴 중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뭐 바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ETF에 관련된 것도 제가 이제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 스케줄은 나중에 영상 말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에 관련된 것도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가 폭염 때문에
이게 뭐 전기가 간당간당 정전 위기가 온다 뭐 이런 거 이제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여러 주 중에서도 대체 에너지의 의존도가 제일 높은 데인데 당연히 그렇죠. 거기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태양도 장렬하고 그런 데니까.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전력 수요 캘리포니아의 전력 수요 대체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태양광 관련들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풍산 있잖아요. 풍산. 어제 이제 제가 막 물어보신 분들 뭐 몇 분들은 댓글에 달아드리고 막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걸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이게 풍산이 왜 이딴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풍산은 또 뭐 나름 생각이 달랐겠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풍산 얘기는 이겁니다. 풍산에서 풍산 디펜스, 이 디펜스 무슨, 이거는 이제 그 방산만 하겠다는 겁니다. 풍산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산 전체에서 방위산업 부문이 한 30%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풍산이 풍산 디펜스를 물적 분할해서, 그러면 뭐예요? 풍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단서조항이 IPO 안 한다. 이런 겁니다. IPO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순진한 건지, 그러면 시장에서 IPO 안 한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IPO 안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밸류의 변화가 없잖아요. IPO 안 하니까 밸류의 변화가 없어요. 풍산 디펜스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밸류의 변화가 없어서 주가가 움직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LG수부터 시작해갖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선 그거부터 이제 뭐야 물적 분할? 그러면 우선 내던져. 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공시를 읽어보니까 사실은 좀 진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풍산 디펜스가 무슨 구리가 많이 들어가죠. 방위 산업에. 그렇지만 이거 조금 결을 달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떼어내서 이걸 집중하게 육성시키겠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철강도 그렇고 이런 제강 업체도 그렇고 이런 이건 뭐 이제 비철금속 특수한 거지만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계열사 만들고선 잘 IPO 안 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일단은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하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장도 어수선하고 뭐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물어오신 게 결론 그거잖아요. 야, 저거 지금 때리고, 떨어지면 다시 살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셔서 저보고, 어디까지 빠질까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이거, 근데, 이런 거는 왜냐하면 뭐 이거 어떻게 계산해 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이런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기술적으로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런데 시간은 적어도 이제 이번 연휴 지나고 그 주가 지나가야 이게 여기서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상대적인 게 그때 주가가 얼마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건 막 내던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좀 빠지면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26,000원, 26,000원, 그러니까 육자가 그려지면서부터 이거를 살 수 있지, 그 위에서는 계속 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셔서, 풍사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IPO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죠. 안 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으니까 뭐 당분간 안 하겠죠. 근데 그 공시의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만기일 시장 얘기는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오늘
오늘이 그 계속해서 말씀드려오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제일 높아져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면 이 시장의 특징이 웬만하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뭐 좀 남아서. 왜 그러냐면 주식을 갖고 넘어가기가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긴 추석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돼 있고, 또 오늘 이제 뭐 그래도 비교적, 큰, 그거 없이 끝났지만 변동성 없이 이게 또 동시만기일이니까 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제가 이제 뭐 급등하면 좀 이익 실현하시고 섣불리 빠지더라도 매수를 뭐 하시는 거는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3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뭐 밤에도 알 수 있지만, 이제 일어나면 이제 난리가 쳐 있죠. 그리고 이제 22일이 실제로, FOMC가 금리를 이제, 얼마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14일, 22일이 이제 중요한 이게 변곡점인데 이제 이번 달에 남은 그 14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딱 보니까 이거 봐 지난달처럼 이제 피크야 이제 이게 물가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연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금리 올리는 속도 줄여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연준이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발언 못 합니다. 깜깜이죠. 연준 21일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죠. 연준 총재들이.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처럼 막 월간 개념도 좀 잡히고 야 이거 뭐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해도 22일 날 끝나는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올릴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CPI를 봤더니 이게 인플레이션 피크 친 게 맞네. 맞는데 야 이건 뭐 딱 2달 이랬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을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리겠다. 다시 말해서 연말 도달 뭐 4% 정도까지 밀어 올리겠다라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는 거랑 실제로 CPI를 딱 열어보니까 야 이건 뭐야 한 달 딱 이르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거세졌어? 이래서 75bp 오르는 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후자처럼 그냥 한 달 인플레이션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가잖아. 이렇게 이제 시장이 느끼면서 75bp를 옮겼다면 이건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공기탁하죠. 굉장히 어려운 길을 시장이 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4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13일이 향후 시장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 22일은 1년의 이제 이벤트죠. 이벤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3일 날 발표해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 친 게 맞다 이러면은 시장도 그냥 75bp 올린다 그러면 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시장은 벌써 거기서 뭔가 앞을 그릴 거 아니에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뭐 하루야 뭐 좀 그러겠지만 그런 건데 만약에 그게 뒤집어졌을 경우는 시장도 상당히 당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이게 시장에 지금 안개가 잔뜩 껴 있어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서 또 우리 이제 13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명확해져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2일 날은 이벤트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3일 되면 22일 날 연준이 뭔 짓을 해도 시장은 방향을 설정할 것 같다.
그러면 안개가 좀 거칠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풍산 인적 그 분사, 물적 분할.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제가 이 연휴 동안에 그 교육하실 수 있는 영상 그것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ETF를 1, 2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ETF가 뭔지 뭐 아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야 이 ETF를 가지고 해칭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개인이 뭐 파생 같은 거 안 하더라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도 여러분이 잘 몰라서 지금 이제 못 하시니까 이번에 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거 제가 뭐 응답하라로 인해서 응답하라 2020년 그 브런치 카페에서 했던 거를 제가 다시 이제 강의 영상을 지금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오전 10시, 9월 9일 내일이죠. 오전 10시 또 오후 2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추석 연휴 보내시고 12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1시 이렇게 이제 3개의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슬콘생이 금요일 날 제가 연주해서 올려드리고 뭐 이러는 건데 이번은 이제 연휴라서 오늘 11시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는데 요새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화 헤어질 결심. 저도 그 헤어질 결심 그 영화 엔딩곡에 그 옛날에 정훈이 씨가 불렀던 안개가 나온지 몰랐어요. 그 정훈이 씨하고 송창식 씨가 다시 불렀더군요. 그래서 요새 그게 다시 뜬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주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증시에도 이 안개가 빨리 좀 거쳤으면, 그 가사 내용이 사랑의 안개를 걷어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CPI 잘 나오고 그래서 좀 걷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찾아서, 제가 달아놓을 테니,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아무쪼록 풍성하고 또 행복한 그런 이제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고 그래도 오늘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 잘 편하게 가족과 진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 그러니까 9월 13일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